투표제도 기본사항 2인 이상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총회를 소집할 때 집중투표제도를 할 수 있다. 위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한다.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외에는 집중투표 청구를 할 수 있다. 총회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를 한다.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위결권을 가진다. 이때 후보자의 수가 아닌 선임할 이사의 수임을 주의.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를 하는데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선임을 한다. 즉 총회의 보통결의 요건 이런 게 아닌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인 것을 주의. 위장은 위결에 앞서 집중투표 청구가 있었다는 취지를 알리고 총회 종결 시까지 본점에 비치해야 된다. 이 집중투표제도에 대한 상장회사의 특례는 모든 상장회사는 총회 6주 전부터 청구가 가능하다. 대규모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 이상 주주가 청구를 할 수 있고 집중투표제도를 배제하는 정관을 변경 시 위결권 없는 종류주식 제외 100분의 3 초과는 위결권이 없다. 그리고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정관 변경은 다른 정관 변경 안건과 별개로 산정해야 된다. 이사회 소집 절차.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이때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 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사가 소집 가능하다. 이사 및 감사에게 1주 전 통지. 이때 이 1주에 대해서 정관으로 단축 가능하고 통지 방법은 불문이다. 주주총회와 달리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이사 감사 전원 동의 시 이사회 절차 생략 가능. 연기 속행의 결의도 가능하다. 이사회에서 감사의 지위. 이사회에서 감사는 구성원이 아니므로 위결권이 없다. 하지만 출석권, 위결 진술권, 소집 통지받을 권리, 이사회 위사록에 기명 날인할 의무는 있다. 이사회의 소집권자. 원칙은 각 이사가 소집을 한다. 이때 이사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정할 수도 있다. 예외로 감사는 1단계로 이사에게 청구를 하고 2단계로 직접 소집을 할 수 있다. 법원 청구 아닌 것. 그리고 집행임원인 경우에는 1단계로 이사에게 청구를 하고 2단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의 권한. 이것은 열거된 게 아니라 예시 규정인데 중요자산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 차입, 지배인 선임 해임, 지점 설치, 이전 폐지, 이사 직무 이러한 것들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 직무 감독권은 적법성과 플러스로 타당성을 감독할 수 있다. 이 위사회의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 이사회 결의 요건은 과반수 출석 플러스 과반수 찬성. 정관으로 이보다 높이는 건 가능하지만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부동수는 부결로 이때 위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정관은 유효하다. 특별 이해관계인 결의. 이사회 결의에서 특별 이해관계인 결의란 경업거래 승인 결의, 사업기회 유용 승인 결의, 자기거래 승인 결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때 특별 이해관계인은 위사정족수, 즉 성립정족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위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이사회 결의의 특별관계인과 주주총회 특별관계인 결의는 좀 다른데 주주총회 특별관계인 결의는 영업양도 결의, 보수 결의, 책임 면제, 책임 해제 유효 결의 등이 있다. 결의 방법. 이사회 결의는 대리행사, 서면행사, 불통일행사,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없다. 대리행사 안 되고 서면행사 안 되고 불통일행사 할 수 없고 무기명 투표 안 된다. 단 정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원격통신수단회의, 즉 음성송수신 어쩌고는 할 수 있다. 이사회 이사록에는 이사의 안건과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 반대 이유 등을 기재해야 된다.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경우는 이사회 결의 하자를 따지는 소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경미, 중대를 불문하고 당연무효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당연무효의 소는 소 또는 소외로도 주장이 가능하며 이때 소의 명칭은 무효 확인의 소 명칭으로 제기를 하면 된다. 이사회는 위원회.
이사회 내 위원회란 이사회의 하부 조직인데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면 이사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설치 여부로는 원칙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임의적인 사항이다.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예외로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서 이사가 2명인 회사는 이원회에 설치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익이 없으니까.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 회사는 감사위원회와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필수로 두어야 한다. 위원 이사 자격 있는 2인 이상을 이사회 결의로 선임 해임해야 된다. 정관에 의해 자격주로 제한 규정 가능하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플러스로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이 사회이사여야 된다.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가 사회이사여야 된다. 결의 위원회의 운영 결의하자는 이사회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가 결의한 것은 다른 이사들에게 통지를 하며 이렇게 되면은 이사회 소집하여 다시 결의도 가능하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결의는 다른 이사들에게 통지를 해서 다시 결의를 할 수 없다. 다른 이사들에게 통지를 한다고 해도 다시 결의는 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임 불가 한 사항들 정승대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총회 승인 요하는 사항, 대표이사 선임,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들은 이사회 결의가 이사회에서 이사회 내 위원회로 위임할 수 없다. 대표이사 선임은 원칙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하지만 예외로 정관에 의해 총회 보통 결의로 선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해임할 권한은 선임한 기관에게 있다. 즉 해임할 권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면 이사회 결의로 권한 대표이사는 내부적으로는 업무 집행권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회사 대표권이 있는데 이때 대리권은 아닌 것을 해야 된다. 위임받은 업무 또는 일상 업무의 의사결정권이 있는데 이 대표권을 지배권과 비교를 해보면은 얘네 둘 다 지배권과 대표권은 포괄 전형성이 있다. 즉 재판 외 모든 행위가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둘 다 불가 제한성이 있다. 내부적으로 제한하며 법률상 제한이다. 영업 관련된 행위를 하는데 남용 시에는 원칙은 회사가 책임이 있고 예외 사항으로 악의 중과실일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이 없다. 이 악의 중과실은 회사가 증명해야 된다. 차이점으로는 지배권은 특정성이 있지만 대표권은 특정성이 없다. 대표권의 법률상 제한 회사가 이사에 대해 소송을 한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데 주의할 건 감사위원회는 대표할 수 없고 감사가 대표한다는 것. 따라서 10억 미만의 회사,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법원이 선임한 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공동대표이사의 절차. 먼저 수인을 선정하고 공동대표로 한다는 결의를 한다. 만약 이때 결의가 없으면은 각자가 대표권을 가진다. 등기를 한다. 세 번째로는 등기를 하는데 이때 등기는 효력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일 뿐이다. 공동대표 A, B 중 A가 B에게 개별적 위임은 가능하나 포괄적 위임은 가능하지 않다. 능동대표행위는 공동으로 기명날을 해야 된다. 하지만 수동대표행위가 돈을 받는다는 등의 수동대표행위는 단독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A가 단독으로 공동대표이사인데 혼자서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는 무권대리에 해당하므로 원칙은 회사에게 책임이 없어서 이 행위는 무효가 된다. 하지만 예외로 등기를 하지 않거나 추인, 표현 공동대표, 손해배상 책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책임이 있다. 이때 등기는 등기의 소극적 효력을 의미하며 추인은 다른 공동대표이사 B가 추인을 하면 된다. 표현 공동대표, 판례로는 확장설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을 용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손해배상 책임은 대표이사의 210주 연대 책임을 의미한다. 이때 개인 A의 책임은 회사와 연대 책임을 지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이 세 가지가 적용이 된다.
위법한 대표 행위. 먼저 회사의 권리 능력 밖의 행위는 회사가 무한책임 사원 또는 지배인 등이 되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이때는 이거 아예 무효이다. 권리 능력은 있었지만 대표권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는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 시 전단적 대표 행위로 대표권에 해당하는 행위였지만 이때 절차를 무시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전단적 대표 행위로 만약 이사회 결의를 흔결했다면 상대적 무효, 즉 내부적으로는 무효이고 외부적으로는 선의인 경우는 유효, 악의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이에 대한 판례로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이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회사가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즉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 매도할 때 이사의 결의를 흔결했으면 상대적 무효. 이사회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는 상대적 무효. 이사회 승인 없는 신주의 발행을 했을 경우 이 신주 발행은 유효하다는 것을 주의. 주주총회가 없는 대표행위. 주주총회가 없이 대표행위를 했다면 이는 깡그리 무효, 아예 무효가 된다. 판례로 주식회사 1공장 전체 생산의 95%를 담당하는 제1공장을 대표이사 갑 72%의 주주가 X에게 매각을 했을 때, 이때의 요점은 1공장을 매각했을 때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1공장을 매각했을 때는 먼저 영업자산이나 그런 거를 매각한 거니까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1공장 매각 시 이 전체 생산의 95%이기 때문에 존속 기초재산으로 보고 이 제1공장을 매각할 때 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이때 총회 특별 결의를 흔결했다면은 이러한 거래는 무효가 되며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권 내행 있었고 절차도 잘 했지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그런 건데, 이것은 대표권 남용에 대한 행위로 대표이사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경우이다. 이때는 원칙으로는 회사의 책임이 있지만 예외로 악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이 없다. 이러한 악의 중과실은 회사가 증명 책임이 회사에게 있다.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술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된다. 표현 대표이사. 표현 대표이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존부신이 성립돼야 된다. 외관의 존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예시 규정이다. 행위자 A가 이사가 아니어도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 외관의 부여, 명시적, 묵시적 허락, 묵인을 포함하는데, 이때 외관을 누가 허락했냐라고 하면은 진정한 대표이사, 만약 수인일 경우 그중 한 명이 이사 정원의 과반수가 이런 명시적, 묵시적 허락을 한 경우에 외관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외관 신뢰, 선의 플러스 무중과실이어야 된다. 이때 약이나 중과실인 경우는 증명 책임이 회사에게 있다. 표현 대표이사의 효과. 회사는 선의 또는 경과실인 제3자에게 책임이 있다. 회사는 제3자에게 책임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가짜 A에게 다시 구상권이 있다. 적용. 그 행위가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상대방은 어음행위인 경우 같은 경우 선의의 제3자까지는 제3자가 포함이 된다. 직접적인 상대방이 악이라도 제3취득자가 선이면은 책임이 있다. 재판 외 행위만 가능하다. 즉 재판상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 대표이사가 성립하지 않고, 즉 이 말은 상대방이 법원일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가짜 A가 대표이사 B, 진짜 인물인 대표이사 B의 이름으로 한 경우에는 무권대행으로 이때도 판례로 봤을 때 이때도 적용이 가능하다. 상업등기 관련. 상업등기에는 B로 등기를 해놓고 회사가 A에게 명칭을 사용을 허락한 경우 상업등기와 별개로 회사의 표현 책임이 인정이 된다. 이때 이에 대한 기출지문으로 상대방이 법인 등기부를 열람하지 않았다고 해도 반드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선임 결의하자. 논리. 결의하자에 대해 회사의 잘못이 있었으면 외관 부여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대표이사 본인 A가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결의 과정에 하자가 있어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였는데 이 상실하기 전에 이미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 이사 선임했던 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 무효, 부존재 판결 확정 후 그 결의에 대해 이사로 선임된 자들이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도 소급하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때도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